자, 광해군의 여러 가지 업적 중에 궁궐을 다시 복원하였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불탔던 여러 가지 궁궐을 다시 재건축하고 도시계획을 다시 세웠던 광해군의 업적. 자,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조선의 5대 궁궐 그리고 종묘 사직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궁궐은 5대 궁궐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궁궐이 뭐냐? 바로 경복궁이 되겠습니다. 자, 경복궁은 태조 이성계 때 만들어진 궁궐이 되는데요. 수도가 개경이었지 않습니까? 개성에서 한양으로 수도로 옮기면서 왕의 거처를 위해서, 진무를 위해서 만들어준 대표적인 건축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복이라는 말은 복을 누린다라는 뜻인데 중국의 경전 중에 시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무한하게 복을 누려라는 뜻인데 무한하진 않았고요. 500년 만에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게 되죠. 가슴이 아픕니다. 자, 그리고 경복궁의 경우는 경복궁 남쪽으로 한강이 있고 한강 이남에 관악산이 있는데 이 관악산이 화기가 너무 세서 경복궁에 화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경복궁의 정문격인 광화문에다가 해치상 물의 수호신을 놓은 걸로 또 유명하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경복궁이 임진왜란 때 불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왕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조선 전기적인 왕들은 경복궁에 살았다면 그럼 조선시대 후계 왕들은 어디서 살았을까요? 바로 창덕궁에서 살았습니다. 자, 창덕궁이라는 것은 태종 이방원 때 만들어진 궁궐이 되겠습니다. 경복궁이 왕들의 어떤 대표적인 거처라면 이궁이라고 그러죠. 별궁차 만들었던 것이 창덕궁이 되겠는데요. 창덕궁은 5대 궁궐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창덕궁에 있는 비원이라는 곳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각각의 모양새가 기가 막힌데요. 그 창덕궁을 관리하시는 분의 말씀에 따르면 사계절 중에 창덕궁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언제다? 겨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 소복이 쌓인 그 창덕궁의 겨울을 보면 정말 그 무엇을 봐도 아름다움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추위를 몹시 타서 저도 본 적이 없는데 꼭 기회 되시면 한겨울 눈이 많이 내렸을 때 창덕궁 비원을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창경궁이 있습니다. 이게 좀 발음이 비슷한데요. 창경궁은 성종 때 만들어진 궁궐이 됩니다. 이 성종 때는 본인 어머니, 할머니를 비롯해서 대비마들이 여러분들이 살아 계셨는데요. 이 국가의 어머니들을 위해서, 국가의 할머니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궁궐이 창경궁이 되겠습니다. 이 경이라는 거는 기뻐할 경자가 됩니다. 경사스럽다 할 때 경이 되는데요. 기쁨이 넘치고 흘러라라는 뜻에서 창경궁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실제 이름처럼 그 운명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의 5대 궁궐 중에 가장 많이 훼손된 궁궐이 창경궁이 되는데요. 일제는 우리의 정신을 억누르기 위해서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격하를 시키고요. 거기에 있는 건물을 훼손시켜버리고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들게 됩니다. 조금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과거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가 창경궁이었고요. 저도 어렴풋이 기억에 어렸을 때 동물원 가요 그러면 창경원에 가서 코끼리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훼손된, 그리고 창경궁에서 종묘 쪽으로 이어진 산맥을 절단을 해버리죠. 그래서 거기다 도로를 내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 또 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만행은 경복궁에서도 자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그 일본의 본체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조선 총독부라고 부릅니다. 조선 총독부가 본래 남산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기기 이전 5년 동안, 즉 을사조약부터 국권 피탈까지 5년 동안은 남산에 있는 통감부에서 이토 히로부미, 어떤 조선 통감회에서 우리가 간섭을 받았다면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그 통감부 건물이 총독부 건물로 바뀐 거예요. 근데 남산에 있는 총독부 건물을 우리 민족의 정기를 끊어버린다 그러면서 경복궁의 경내로 옮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이 과거 바로 조선 총독부 건물이 경복궁 경내에 있는 모습이죠. 아예 경복궁을 딱 막아놔 버린 거예요. 민족 정기를 끊어버린 겁니다. 일본에 의한 훼손은 경복궁이나 창경궁이나 굉장히 심각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경복궁 봤고요. 창덕궁 봤고요. 그리고 창경궁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희궁이 있습니다. 경희궁이라는 곳은 광해군 때 만들어진 궁궐이 되는데 광해군의 이복 동생인 정원군의 잠저, 즉 거처하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직관이 이 집에 왕기가 서려 있는데요 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광해군이 그 집을 빼앗고 거기에 궁궐을 만들었으니 이것이 바로 경희궁이 되는데요. 아무리 터를 빼앗고 집을 지어도 타고난 운명을 바꿀 수 없었는지 결국 광해군은 왕에서 쫓겨나게 되고 조나종이 붙지 못하고 군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궁궐은 바로 경운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경운궁은 지금 덕수궁으로 유명해져 있는데요. 본래 이름은 경운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덕수궁으로 이름이 바뀌게 됐냐면 1895년에 경복궁에 거처하고 있던 명성황후를 일본인 낭인들이 습격을 해서 무참히 폭행하고 시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을미사변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부인을 살해한 살인자들과 함께 거쳐야 되는 고종은 정말 고역이었어요. 힘든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나라와 궁궐,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면 안 되는데 고종은 모든 것을 버리고 거처로 옮기게 됩니다. 바로 가까운 러시아 영사관 아관으로 거처로 옮기게 되는데요. 이것을 아관 파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897년 연초에 몰래 새벽에 궁녀가 타는 가마를 타고 빠져나가서 러시아 영사관으로 거처로 옮기고요. 거기서 1년간 칩거를 하십니다. 근데 왕이 계속 러시아 영토, 우리나라 안에 있지만 대사관은 러시아 영토나 다름없잖아요. 그 안에 숨어 있을 수 없으니 거기서 1년간 칩거를 하다가 1896년에 아관 파천하고 1897년에 환궁을 하시거든요. 그 환궁한 장소가 바로 여기는 경운궁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덕수궁이죠. 나중에 이름을 덕수궁으로 바꿔요. 그러면 고종은 왜 덕수궁으로 환궁을 했느냐? 덕수궁 5대 궁궐 중에 덕수궁이 러시아 영사관하고 가장 가깝습니다. 거기서 빠른 걸음으로 뛰면요, 몇 분이면 달려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요. 아마도 여차하면 다시 러시아 영사관으로 다시 거처로 옮기시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여기는 덕수궁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바로 덕수궁 후문에 있는 돌로 만든 건물이 되는데요. 석조전이 되겠죠. 이거는 서양의 로마네스크 양식이 되겠습니다. 로마 시대의 건축물의 건축 양식을 본딴 것이 덕수궁, 석조궁, 유일하게 우리 5대 궁궐 중에 돌로 만들어진 그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대 궁궐을 살펴봤는데요. 5대 궁궐과 함께 우리가 빼놔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종묘와 사직입니다. 이걸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왕이 정사에 몰두하지 않으면 전하, 종묘와 사직을 돌보십시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종묘와 사직이라는 게 뭐냐면 종묘라는 것은 역대 왕들, 선왕이라고 그러죠. 전 왕들의 위패를 모신 왕실의 사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위패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조선시대는 유교 국가잖아요. 그럼 유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부모님의 그 어떤 시신은 선산에다 보통 이렇게 안장을 합니다. 근데 선산이 거리가 머니까 맨날 가서 매일매일 거기다가 제사를 지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에다가 자신의 어떤 그 돌아가신 부모님의 성함과 삶의 업적, 특징들을 새겨놓거든요. 그걸 위패라고 부르고 요 위패에 우리 조상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 위패를 모시는 단자를 신주단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주단지 모시듯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왜 우리 이런 메달 같은 상패 받잖아요. 그 상패가 위패라면 그거를 놓는 그 깍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신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대 왕들의 신주를 모셔놓는 것을 종묘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사직이라는 건 뭐냐면 토지신과 곡식신을 사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왕은 조선시대 전기부터 중국을 어떤 그 뭐라고 그래야 되지? 아버지의 나라? 군주국으로 모셨기 때문에 스스로 황제라 부를 수 없었고 독자적으로 연대를 세는 연호를 쓸 수도 없었어요. 중국의 황제들은 태종이 즉위하면 올해부터는 태종 1년, 내년은 태종 2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왕들은 중국의 연호를 따라야지 우리나라 왕이 바뀐다고 이 해를 세는 그 연호가 바뀌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만세라는 표현도 못하고 천세라고 불러야 했고 중국의 황제가 붉은색 골룡포를 입는다면
우리는 동쪽을 뜻하는 푸른색 골룡포, 혹은 중국의 제후국가들 왕들이 다 붉은색 골룡포를 입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제후국의 하나다 그래서 붉은색 골룡포를 입었던 이런 좀 차별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차별이 오로지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건 중국에 있는 황제뿐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왕은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에 제사를 지내야 돼요? 토지신과 곡식신, 땅만 바라봐야 되거든요. 여기에 제사를 지냈던 곳이 바로 사직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왕이 딱 앉는 경복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좌종묘 우사직이 됩니다. 조선시대는 좌상우하라고 그래서 항상 좌측에 높은 신분을 두고 우측에 낮은 신분을 두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해가 이렇게 서쪽으로 기울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 승하하신 분들을 왼쪽에 두는 그런 예도 있었기 때문에 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좌종묘 우사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로 하늘의 제사를 지낸 왕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황제라는 표현이 맞는데요. 바로 조금 전 덕수궁에 거처하셨던 고종 황제가 첫 번째로 하늘의 제사를 지냈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부강해져서라기보다는 중국이 국력이 약해졌기 때문인데 중국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고위 관리들의 비리 때문에 나라가 망가져 있었어요. 결국 1895년에 일본한테 전쟁에서 패하고요. 청일전쟁의 결과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조선 땅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조선의 종주국임을 외치다가 결국 조선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지는 나라가 된 거죠. 그럼 여기는 고종께서는 더 이상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 없죠. 그래서 아관에 있다가 환궁하신 직후에 1897년에 지금 보고 계시는 원구단입니다. 이게 소공동에 있는 웨스틴 조선호텔 그 뜰하게 자리했던 것인데요. 여기는 원구단을 완성시키시고 이게 제단이거든요. 우리나라 최초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시고 황제로 등극하십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황제의 국가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초로 하늘의 제사를 지낸 건 고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흔히들 우리가 뭐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지방에 계시지만 서울에 나들이나 업무차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강북 지역에 가보면은요 아직도 역사의 숨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60년대, 70년대 산업화 때문에 그 당시에는 먹고 살 길이 급급했으니까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 좀 많이 과거의 문화유산들이 훼손된 면도 적지 않은데요. 지금은 잘 보존되고 복원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지켜진 부분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의 역사의 숨결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광해군 때 다시 만들어진 조선의 5대 궁궐과 종묘와 사직을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